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아마도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요, 8일 정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 최대의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로서 앞길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바로 사법 리스크라는 문제 때문이죠. 지금 현재 많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문제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인사들도 지금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 뒤에는 보이지 않는, 즉 불안정한 내부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본질적인 사법 리스크는 뭡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2심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1심에는 유죄, 2심에는 무죄.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3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3월 26일 날 나왔으니까 4월, 5월, 6월 26일 전에 판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파기 좌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대선 후보자로서의 정과사범,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뭐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죄, 제3자 뇌물죄, 범죄 수익 은닉죄, 배임죄, 뭐 이해충돌방지법, 이중교사죄,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대장동하고 백현동 개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기 대선이면은 이제 뭐 60일 안에 치러야 되니까 일정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대선 주자임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치적인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3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공직선거법인데 6월 3일 대선을 치르기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상당히 심각해요. 뭐 비명계 후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도지사, 김동연 경기도현 지사, 또 김두관 전 지사, 또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후명입니다.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공공연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이는 후보는 경선 들러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 비명계 경선 참여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하는데 단순히 후보자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 경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에서 후보들끼리 경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 앞에 어떤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말이죠. 앞으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하겠다 하고 다양성 공약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는 공개 무대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본선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거 제시하겠죠. 민생 안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어떤 그 사법적인 불안 요소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많은 후보들과 경선 레이스를 진실되게 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세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3 이 조기 대선은 민주당에는 뭐 기회이면서도 시험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대선 주자가 지금 레이스를 할 것으로 지금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해진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세론이 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들 중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건 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52%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게 34%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50% 이상이 되어야 당선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38%입니다. 그렇다면 견제 심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는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쟁자들끼리 어떤 대선 후보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면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파기 환송을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법관 전원 일치로 파기 자판을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6월 3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되는데 글쎄요. 사법부가 또 대법관들이 또 유력한 후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그러니까 또 사법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정말 양심적으로 판결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